안녕하세요. 네. 자, 책 전부 받으셨죠? 네. 문제풀이 좀 할게요. 우리 요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문법이 한 30회 정도가 돼 있고요. 독해가 12회 이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책을 이제 지금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문제 안 본 상태에서 그냥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미리미리 좀 풀어올게요. 그죠?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듣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오시는데, 문법 문제는 일주일 동안 한 4회 정도 풀고요. 독해 문제는 일주일 동안 한 2회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풀어오실게요. 이렇게 풀어오는데, 선생님, 저 10개씩 이렇게 쭉 푸는 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총 10문제씩, 10문제씩 이렇게 각각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개씩 끊어서 푸셔도 돼요. 5문제씩 끊어서. 그쵸? 자, 독해도 2회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얘를 보통 10문제, 4회 푸니까 일주일에 4회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회 정도 풀고, 얘는 하루에 한 5문제 정도 반만 풀고 이렇게 하면 분량이 전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에 문법 1회 10개 다 풀어주고요. 독해는 5문제 정도. 이렇게 하면 4일에 나누면 딱 되죠. 그렇게. 그쵸? 그래서 예습은 반드시 해오셔야 됩니다. 예습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설명만 듣고 답만 체크하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습을 한번 해오시고,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아주 무겁게 뭘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셔야죠. 자, 예습은 우리 가볍게 합시다. 자, 너무 푸는데 너무 어렵고 막 낑낑대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그럼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세요. 다른 문제로.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한국말이 된 걸로 푸는 게 아니고 영어로 된 걸로 풀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이렇게 정신 맑을 때, 그쵸? 목욕 재기 하시고 집에 가서 왜 있잖아요. 저녁 먹고 목욕 싹 하고 이제 기분 개운할 때, 그쵸? 아니면 이제 나 아침형 인간이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나 굉장히 이게 정신이 맑고 개운하다. 그럼 그때, 그래서 자기 컨디션에 맞게 가장 이렇게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그쵸? 순수할 때, 그럴 때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 풀다가 너무 찌끈찌끈거리고 머리가 아프다. 그럼 걔 때문에 그 다음 뒷문제가 다 안 풀리거든요. 그럼 과감히 스킵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가 스킵하라고 그러거든요. 걔는 나중에 풀어야죠. 그렇죠. 어려운 건 나중에 풀고 일단은 끙끙대는 문제 넘어가고 풀리는 것부터 빨리 푸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끙끙댔던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언어기 때문에 한번 봤던 걸 나중에 다시 시간 차이를 두고 다시 보면 다시 답이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찍어도 끙끙댄 걔를 찍어야죠. 틀려도 걔를 틀려야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제일 안 좋은 게 끙끙대서 풀었어요. 막 2, 3분 시간 투자하면서 풀었어요. 근데 얘 틀렸어. 근데 맨 뒤에는 쉬운 문제 나와요. 근데 얘는 시간이 없어서 또 틀려. 제일, 그쵸. 뭐가 역 같은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끙끙대는 건 맨 마지막에 푸시고 예습은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훑어보고 풀어온다는 기분을 해오시고 어떻게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최소 봤던 문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죠. 최소 한 3번, 4번 이상 계속 복습을 무겁게 하시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양이 작은데 저 다른 문제 풀어도 되나요? 되지요. 어떨 때 복습을 충분히 했어요. 얘가 우선이에요. 복습을 충분히 했는데, 야, 요거 해보니까 좀 공부가 좀 재미나고 이제 할만하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문제지 다른 거 뭐 문제를 더 푸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정작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얘를 복습하지 않으시고 다른 문제를 푼다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일 안 좋은 게 하나를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것저것 건드리는 게 제일 안 좋죠. 차라리 여지껏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해오셨다면 하나를 그냥 지근지근 씹어서 삼키세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길게 시간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으세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독해부터 먼저 할 텐데 독해 5개 하고 우리 문법 넘어가고 또 독해 5개 하고 문법 넘어가고 이렇게 할게요. 독해부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독해나 문법을 할 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끊고 갈로 닫고 요게 돼야지 정확한 독해와 정확한 문법이 되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요걸 다 아시는데 간단하게 이제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쵸? 주어 뒤에 한 번 끊어주고 동사 뒤에 한 번 끊어주죠. 그쵸? 그래서 두 번 탁탁 끊어주면 어디요? 대부분의 동사는 90%가 타동사니까. 그쵸? 우리가 시중에 보이는 대부분 동사는 타동사라는 전제하에 우리 문제 풀게요. 그래서 타동사니까 타동사 뒤에 항상 뭐가 있어요? 목적어 있죠. 그쵸?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세 번 딱 끊었더니 요게 뭔가 나와 있는 말이 있다. 그러면 얘가 목적 보어인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닌지 뭐 다른 거를 이렇게 구별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뭐 해요? 주술관계를 확인하죠. 주술관계가 뭐냐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죠. 그쵸? 그래서 얘도 주어 동사지만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도 또 다른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나왔는데 그 뒤에 뭔 말이 있다. 그래서 주술 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얘하고 주술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목적 보어고요. 만약에 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 목적어 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사나 부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보통 문장이 세 번 끊고 그 다음까지 정리가 되면 여기까지 끝이죠. 5형식 요까지잖아요. 가장 긴 문장이. 그래서 요까지 하면 대부분 하고 싶은 말을 다 썼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붙는 말이 뭘지예요? 이제 전명구 이런 거 붙죠.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무조건 갈로 닫아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아무 때나 다 들어갈 수 있죠. 어디든지. 그쵸? 그래서 얘를 갈로 닫아줘야지 주어 핵심어가 보이고 얘가 갈로 잘 닫아줘야지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명구 이런 거 갈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콤마 있으면 전부 다 뭐예요? 삽입이죠. 갈로 닫아주시고 자 독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시간이 없다. 얘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삽입이에요.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 갈로 닫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냥 부사는 완전 필요 없죠. 문장에서 다 갈로 치면 되죠. 부사는 없어도 되죠. 그래서 부사가 해석이 안 돼서 얘를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으면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부사 해석 안 해도 돼요. 그죠? 왜? 그 문장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렇죠? 이대로 나오면 그 문장은 뭐예요? 틀린 문장이죠. 문장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몇 개? 한 개.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려면 여기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접속사가 나오면 접주동 기억해야 되죠. 접속사가 나오면 접주동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로 끝나는 이 절을 무슨 절이라고 해요? 자, 주절이라고 하고요. 접주동으로 끝나는 얘를 무슨 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절에 종속되어 있다고 종속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자, 종속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명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명사절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네모 갈로를 요렇게 해줄 거예요. 요렇게 해주고 형용사절이나 부사절 어차피 수식 어구기 때문에 그냥 갈로 요렇게 해줄 거예요. 그쵸? 요렇게 기본으로 하시고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1번. 자, 1번에 보니까 자, 맨 마지막 줄에 밑줄이 있다. 그죠? 자, 맨 마지막 줄에 밑줄이 있으면 자, 푸는 방법이 있죠. 자, 우리가 빈칸 문제가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빈칸 문제가 우리가 12개, 독해 12개 중에서 한 3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로 인해서 뭐예요? 변별력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나 뭐 요지나 제목 같은 경우에는 다 맞춘다고 보고 얘를 조금 어렵게 내서 뭐예요? 실력 있는 놈은 맞출 거고 없는 놈은 못 맞출 거고 논리적 사고가 되는 사람은 맞추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틀리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쵸? 자, 빈칸 문제 중에서 지금 빈칸이 어디 있냐면 자, 맨 마지막 줄에 빈칸이 있죠. 맨 마지막 줄에 빈칸이 있으면 일단은 이 빈칸부터 먼저 읽어요. 그쵸? 얘부터 먼저 읽어서 뭘 묻는지를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게 맨 앞에 뭘 읽어요? 그쵸. 대전제.
그쵸? 이러한 글을 풀어내기 위해서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그쵸? 걔를 읽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어야 될 것이 빈칸 바로 앞 문장이 있어요. 얘가 뭐예요? 소전제죠. 소전제. 그쵸? 대전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소전제가 있죠. 그러면 얘하고 두 문장을 읽어서 뭐예요? 자, 더하기에서 마지막 문장 빈칸이 뭐가 되냐면 사실은 결론 문장이 되죠. 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장인데 얘를 빈칸으로 낼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얘하고 읽어서 마지막에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결론을 내라. 이 얘기가 바로 마지막 빈칸. 얘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마지막 빈칸 문장부터 보면 자, 빈칸에 삐리리 하고 나서 콤마 찍고 he lived actively. 그는 활발하게 살았습니다. 그죠? 아주 활동적으로 살았죠. to부터 갈로해서 84까지. 그죠? 84세 나이 그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뭐뭐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84세까지 활발하게 살았대요. 자, 그러면 첫 문장 가볼게요. 맨 앞에. 자, how did Thomas Edison make over 10,000 inventions? 자, 어떻게 토마스 에디슨, 대전제 주인공 누구예요, 지금? 토마스 에디슨. 자, 토마스 에디슨이 make over 있나요? 자, make over 우리 중요한 수거죠. 뭐예요? 양도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양도하다. 자, 그러면 토마스 에디슨이 어떻게 해서 자, 양도했을까요? 1000개의 inventions, 뭐를요? 발명품들을. 그쵸?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1000개의 발명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널리 알렸을까요? 이런 의미죠. 일단 전제는 토마스 에디슨. 자, 그러면 빈칸 바로 앞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끝에 he ate부터 있나요? 그는 먹었습니다. 뭐를요? 불규칙적인 meal 식사를. 그리고 너무 많은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and 뭐예요? 너무 많은 담배도 피웠어요. 근데 84세까지 옛날에는 이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다 불규칙적으로 똑바로 살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84세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아주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그렇게 살았대요. 그럼 거기에 들어갈 말은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Since he was a famous inventor. 그가 유명한 발명가이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발명가면 다 오래 사나? 아니지. 2번. 자, thanks to his wholesome habit. 있나요? 자, wholesome 형광펜 할게요. 꼭 외워줘야 될 필수 단어죠. 자, 뭐예요? 건강한 또는 건강에 좋은. 자, 그가 건강에 좋은 habit, 습관 덕분에, 그죠? thanks to, 뭐뭐 덕택에, 덕분에,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In accordance with his virtuous public life. 자, in accordance with 있나요? 그거 형광펜 해줄게요. 자, in accordance with 품사는 전치사죠. 뒤에 명사 나와서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에 일치하여 이런 뜻이죠. 뭐에 일치해서 그의 virtuous 덕망이 높은 뭐 덕이 높은 그쵸? 그런 공공의 삶에 일치하여 그죠? 담배 피는 거 뭐 공공의 삶 아니죠. 덕망이 높은 이것도 아니고. 자, 4번 볼게요. despite 뭐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의 품사는 전치사죠. 자, 그의 unusual 보통이고 unusual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이 아닌 매일의 루틴이라고 하면 그쵸, 일상, 그쵸.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남들과 같지 않은 그런 일상에도 불구하고, 그쵸. 84세까지 쭉 살았습니다. 그쵸.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갈게요. 자, 2번에 우리 보기에 있는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1번에 abstinence라는 말은 우리가 절제라는 뜻이에요. 절제. 자, 그 다음에 2번에 breakage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안에 break라는 단어 보이나요? 그래서 breakage, 파손, 고장, 뭐 파손율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3번에 erosion 있나요? 자, erosion의 동사형을 밑에다 가만 써볼게요. E-R-O-D-E. erode. E-R-O-D-E. 부식하다, 침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식하다, 침식하다. 그러면 erosion 명사가 되죠? 침식, 부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production은 다 알고. 됐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게요. 자, 빈칸 있는 문장부터 항상 1번이에요. 자, 우리 항상 글을 보면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고 빈칸 있는 문장부터 먼저 읽는 게 우선이에요. 자, 빈칸 문장부터 먼저 볼게요. 자, the juice는요, was distributed. 자, distribute 뭐하다? 분배하다. 수동이죠, 지금. was distributed 분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in부터 갈로해서 jugs까지. 자, jug라는 말이 주전자, 병, 요런 뜻인데, 어떠한 병에 넣어서? 유리병에 넣어서. 그렇죠. 유리 주전자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았습니다. 이 얘기죠. 자, 독해, 테스트 1, 2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위치부터 갈로 해볼까요? 어디까지? expensive까지 한번 닫아줄게요. 근데 이 유리 주전자 병은 어떤 거냐면 prove 증명되었죠. to be rather expensive. rather 부사니까 갈로 닫아 볼까요? 다소 약간 이런 부사죠. 다소 expensive 비싸다고 증명된 유리 주전자예요. 자, 그럼 왜 유리 주전자에 이렇게 넣어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주스를 팔았냐면, 자, because부터 갈로 해볼까요? 끝까지. 자, because of 품사는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높은 삐리리 때문에. 자, 요 문장은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다른 문장 안 읽어도 답 나오죠. 주스를 비싼 유리병에 넣어다가 팔았대요. 그쵸? 근데 거기 안 파니까 대체 뭐 때문에? 제가 창원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그쵸? 2번 아니면 3번인데 이게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죠. 근데 전부 다 이제 어느 쪽을 택해라라고 얘기하니까 3번을 택하더라고. 자, 주스가 침식되고 여러분 부식되나요? 그렇죠. 생각을 해야 돼요. 쭉 그냥 대충 가면 찍으면 안 돼요. 우리 그쵸? 목걸이나 금덩어리나 쇳덩어리가 뭐예요? 침식되고 부식되는 거지. 주스가 부식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렇죠. 다른 데다가 넣어서 자꾸 팔았더니 자꾸 이렇게 파손율, 자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유리 주전자에 넣어서 파는 거죠. 그런 얘기죠. 자, 거기 2번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자, Mr. Lim 옆에 보면 patent 있나요? 걔를 줄 거 볼게요. 걔 형광펜하고 외울게요. patent. 자, patent T까지 원형이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특허를 내다. 그쵸. 반드시 외워줘야 할 필수 단어죠. 특허를 내다. 그렇게 되고, 우리 빈칸 문장, 뒷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파손율 때문에 유리주전자 자꾸 넣어서 팔았더니, this new product,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 새로운 상품은 끊고요. 자, was favorably accepted. 자, favorably를 우리가 부사를 갈로를 닫아주면 동사가 보이나요? was accept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부터 갈로해서 public까지 전명구죠. 자, public 앞에 더가 와서 이건 뭐가 돼요? 대중들에 의해서 이 새로운 상품이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여기 favorably 얘는 조금 중요한 단어예요. 얘는 호의적으로. 그렇죠. 얘는 어휘 문제 한 번씩 내죠. 그렇죠. favorably 호의적으로. 그리고 그 산업은 어떻게 됐어요? 성공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도 역시 빈칸 문제인데요. 빈칸이 어디 있어요? 첫 문장에 있다, 그죠? 자, 빈칸이 첫 문장에 있으면 얘는 보통 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주제문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주제문은 그냥 떨렁 나올 수 없다 있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반드시 근거라는 게 있죠. 왜 얘가 주제가 되는지 밑에 뒷받침되는 말들이 있죠. 그쵸? 이 근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예시, 그 다음에 상술 또는 다시 설명하는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제문을 찾으려면 근거를 보고 주제문을 찾는데 그쵸? 밑에 근거 그 다음 문장 한 문장만 읽어서 역으로 뭐예요? 주제가 뭘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끝까지 다 읽는 거 아니에요. 맨 첫 문장의 주제문 요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그 다음 한 문장만 읽어보면 답은 금방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3번. 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might wonder, 궁금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뭐를? 뒤에 목적어가 있었겠어요. 그죠? 뭐를 궁금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reason. 있나요? 명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most modern government. 얘도 좀 주어죠? 그 다음 그 뒤에 뭐 나왔어요? Do not guarantee. 뭐가 나왔어요? 동사. 이렇게 나왔죠. 이건 무슨 구문이에요? 자, 주동 구문이다. 그죠?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저하고 수업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 한 다음 주 정도는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갈 거고요. 이제 한번 했던 설명은 또 다시 할 필요 없죠. 그쵸? 우리 성인이고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진도를 후딱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수업 시간이 상당히 좀 빠듯하거든요. 사실 양이 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만 제가 조금 천천히 나갈 거예요. 자,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명주동 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들으면, 그 다음에 뭐요?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명사가 나는데 이 명사 뭐가 돼요? 선행사죠, 선행사. 그쵸? 선행사 뒤에 뭐가 있었겠어요? 관계대명사 있었겠죠.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 무슨 격? 목적격인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명주동 구문이 나오면 얘가 뭐가 생략되는지 굳이 밝힐 필요는 없어. 우리 해석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주어 동사 이하의 절을 뭐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쵸? 명주동 구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most부터 갈로 열어볼게요. 어디까지? 항상 닫을 때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첫 번째 동사가 do not guarantee고요. 자, 두 번째 동사 더 뒤로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그쵸? is죠. is 앞까지. 자, everyone까지 닫아서 앞에 있는 reason 꾸며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e reason이 주어가 되고, 그쵸? 이 문장 전체.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뭐가 돼요? is가 되고, is 뒤에 있는 because부터 갈로해서 끝까지. 여기 또 부사절이 되고, 그쵸? 요런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지금 the reason is because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장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얘가 만약에 그 문법 문제에 나왔다면 얘를 찍어야 돼요. 틀렸다고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reason is 그 다음에 뭐 나온 거예요? because 나왔죠. 얘도 이유고 얘도 뭐 때문에고 의미가 어떻게 돼요? 중복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요.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앞으로 지금 독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 문제에서는 오류가 많은 문장이 정말 많아요. 그쵸? 그냥 그런 건 이제 문학적으로 그냥 허용해 주는 거죠. 네가 굳이 이래 쓰고 싶나? 그래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문법 문제 나오면 얘 틀린 걸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만약에 똑바로 고치려면 그쵸? The reason is 이유는 that 이하입니다. is that 삐리리 요렇게 안 맞고요. because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죠. It is 그 다음 뭐예요? because 삐리리 그쵸? 이렇게 쓰면 맞는 문장이죠. 근데 이유라는 말과 그 다음 because라는 말이 동시에 쓸 수는 없죠. 그쵸? 그치만 이제 요건 독해니까 우리 그냥 볼게요. 자, 어떤 이유? 자, most modern government 대부분의 현대 정부가 do not guarantee라는 말이 뭐예요? 보장하다. 보장하지 않는 이유. 자, 뭘 보장합니까? 자, job, 직업을요. 누굴 위해서? For everyone. 그쵸? 모든 사람을 위한 직업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자, is because 뭐뭐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It i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n부터 갈로에서 term까지. in the long term, 뭐 장기적으로. 그쵸? 지금 당장은 직업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업을 무조건 준다는 건, 보장한다는 건 크게 좋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왜 정부가 직업을 보장하지 않는지가 궁금하겠죠. 자, 답 찾으세요. 2번이죠. 자, why their government, 왜 그들의 정부가 doesn't create, 만들어주지 않는지 직업을. 자, for부터 갈로해서 people까지. 그쵸. 실업자인 사람들이 to do, 할 직업. 이렇게 되죠. 자,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우리 4번 갈게요.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목적을 물었어요. 자, 우리가 목적을 물으면 항상 이제 이렇게 뭐 편지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에세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읽어요? 중반부 이후까지 좀 읽어줘야 돼요. 그쵸?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편지를 썼어요. 군대에서 엄마한테. 자, 요점은 뭐예요? 엄마 돈 좀 주십시오. 그쵸? PX 가서 맛있는 거 군대리야 뭐 이런 것도 먹고 그죠? 그런 것도 먹고 하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자, 첫 반에 엄마한테 엄마 돈 줘 이렇게 하면 자, 엄마가 그쵸? 니 군대에서 썩어라 이렇게 나오지 마라 이러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요즘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그쵸? 오늘 상당히 추웠어요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화요일 수요일 집에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나왔는데 이렇게 뭐 살을 진짜 A더라고요 정말. 그쵸? 요럴 때 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죠. 웬만하면 마스크 끼세요. 웬만하면 목도리 하시고 올 때 그 찬바람 맞으면서 에너지 다 뺏기면 여기 와서 뭐해요? 따뜻한 데 딱 들어오면 다 졸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항상 마스크나 목도리 뭐 장갑 기본입니다. 그죠? 요런 날씨에는 꼭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쓸 때 하죠. 뭐 건강은 어떠시고, 뭐 아버님은 어떠시고, 쭉 묻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이제 끝내기 전에 얘기하죠. 근데 엄마 제가 군대리아 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제발 좀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엄마가 뭐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글의 목적을 보면 한 중반부 이후까지 읽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쵸. 맨 마지막 문장. 자, 징하다. 그죠? 계속 읽게 만든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남으시면 처음부터 쭉 읽어도 되지만 목적을 물었는데 시간도 없거나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럼 한 중반부나 끝부터 읽으세요. 그냥. 그래서 거꾸로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I can recommend Jackson. 어디 써요? 핵심은 뭐예요? recommend. 그쵸. 추천하다. 그쵸. 나 추천합니다. without부터 갈로해서 hesitation까지. 자, hesitation 뭐예요? 망설임, 주저 이런 뜻이죠. 망설임 없이. 자, for부터 갈로해서 assistant까지. assistant 뭐 조수쯤 되겠죠. 조수의 위치에. in부터 갈로해서 끝까지. 어디에? accounting firm이라고 하면 accounting 회계. 그 다음에 firm이라는 말이 우리 그쵸? 그 법률 회사 law firm이라고 부르죠. firm이 회사예요. 그죠? 회사 회계 회사에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단어 때문에 우리 앞에 조금만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Mr. Jackson was a student. 잭슨 씨는 학생인데 in부터 갈로해서 courses까지 한번 닫고요. during부터 갈로해서 year까지. 자, 나의 accounting course 회계학, 그죠? 회계 과정에 3명 중에 1명인 학생인데 자, 언제 1996년부터 97년까지 그죠? 그때 동안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he was always an outstanding student. outstanding 형광펜 할게요. outstanding 우리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뜻은 뭐예요? 현저한, 그죠? 눈에 띄는, 굉장히 뛰어난 이런 뜻이죠. 현저한, 눈에 띄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미해결의, 그죠? 얘 때문에 지금 제가 한 거예요. 미해결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같은 말이 up in the air 얘와 같은 말이죠. 그쵸? 우리가 해결이 됐으면 지구의 상에 땅에 살펴시 밟았을 건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예요? 공중에 둥둥 up 아직까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up in the air 얘도 뭐예요? 미해결의 그쵸? 이런 의미죠. 자.
자, 그래서 아주 여기서 일반의 뜻이죠. 뛰어난 학생이었고요. 자, 그 다음 Mr. Jackson 끊고요. demonstrated 끊었어요. 자, 얘는요. demonstrate 물론 우리가 시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예요? 그쵸. 논증하다, 증명해 보이다, 뭐 시범을 보이다 이런 뜻도 있죠. 자, 시범 보였습니다. His thorough grasp 있나요? thorough 행관편 할게요. 자, 얘하고 비교해서 뭐예요? 자, through하고 그 다음에 thorough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쵸? 자, through의 품사는 빨리 생각을 해야지. 그죠? 왜 자꾸 못 넣어 이러지 말고 빨리. 그죠? through의 품사는 너무 수업을 오래 쉬었구나. 대답 말이 안 나오는구나. 그쵸? through 뭐예요? 얘는 전치사죠. 뭐뭐를 통해서 통과하여 이런 전치사고요. 자, thorough 얘는 딱 스펠링이 하나 다르죠. 뭐? 그쵸? 그쵸? 요거 하나 다르죠. 나머지 다 똑같고. 그래서 발음도 thorough예요. 그죠? thorough. 얘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뭐? 그쵸? 철저한. 꼼꼼한 이런 뜻이죠. thorough. 철저한, 꼼꼼한. 그쵸? 그래서 품사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thorough, 철저한. 그 다음에 grab 이렇게 나오는데 grabs. 그쵸? 얘가 원래 우리가 잡기란 뜻이죠. 잡기. 근데 여기서 철저한 잡기는 뭐예요? 수업 시간에 철저한 뭐? 이해 이런 의미죠. 철저한 이해를 보였고요. 오부터 갈로에서 subject matter 그 과목 일에 대해서 또 in부터 갈로에서 performance까지 수업을 performance 그쵸? 뭐 학업 능력, 수업 능력 이런 뜻이죠. 거기에 있어서 as well as부터 갈로에서 work까지. 자,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그쵸? written work라고 하면 그쵸? 장문이죠. 그래서 장문뿐만 아니라 수업에도 철저한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his assignment 끊을게요. 그의 숙제는 were always 부사 갈로 닫고요. executed. 자, executed 실행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always 부사를 갈로 닫아주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실행되어졌죠. 그래서 그의 숙제는 항상 실행되어졌죠. with부터 갈로 해서 끝까지 어떻게 그쵸? conscientiousness라는 말은 그쵸? 성실성이란 뜻이고 그쵸? 걔도 형용편하고 그 옆에 punctuality 있나요? 얘도 형용편 할게요. 뭐 정확성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정확하게 해냈다는 얘기죠. 지금 성실성과 정확성이 둘 다 뭐예요?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앞에 with가 붙으면 어떻게 해석해요? 그쵸? with를 써주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뭐뭐하게 뭐로 해석해요? 부사로 해석해줘. 그래서 성실하게 정확하게 다 수행을 했단 뜻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5번 넘어갑니다. 5번 볼게요. 자, 그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그 주제문을 찾으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제문을 찾으면 그쵸? 세 종류의 문제를 풀 수 있죠. 뭐 주제 묻는 것과 그 다음에 제목 묻는 것과 그 다음 뭐 요지 묻는 것들. 그쵸? 그래서 주제문만 찾으면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풀 수 있고요. 얘들이 난이도 최하죠. 주제는 말 그대로 주제문을 찾으면 그대로 나오고요. 제목은 뭐 있는 거예요? 주제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요지는 뭐예요? 주제문을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제문을 그대로 A를 A라 말하지 않고 A를 뭐예요? C 돌려서 C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다면 뭐예요? 요지가. 그쵸? 제일 힘들죠. 얘는 그래서 보통 말을 좀 바꾸어서 내고요. 보통 뭐 속담이나 여러 가지 격언들 이런 걸로 대체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요지르나 이런 것들을 찾는데 그 한눈에 답이 딱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요즘 이제 시험 문제가 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답이 한 번에 딱 안 보이면 이제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걸러내는 거죠. 1, 2, 3, 4를 봤는데 얘는 긴가 민가 하고 이런데 딱 답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답이 딱 보이면 금방 찍고 넘어가니까. 일부러 출제자들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세모로 해놓고 딴 거 얘는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이렇게 걸러내는 식으로. 그러면 뭐예요? 세모는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작년 문제가 2번 다 그랬죠.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걸러내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죠. 자, 그럼 5번 한번 볼게요. 얘도 주제문을 찾아야 되는데 주제문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자, 클라우드 모네 얘는요. was a famous French painter. 자, 유명한 프랑스 화가였고요. and a leader, 그쵸, 지도자였죠. 리더였죠. in부터 갈로해서 movement까지. 예술운동에, 자, 어떤 예술운동입니까? cold부터 갈로해서 impressionism까지 다 뜰게요. 그쵸, impressionism 뭐? 인상주의, 그쵸. 인상주의 앞에 cold 발표할까요? cold, 그쵸. 자, 이제 문장을 보면 콜도 굉장히 많아 나와요. 좀 이따가 어차피 문법 문제에서 이것도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we call, 자, him, Tom. 그쵸?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른다? 탐이라고 부른다. 그쵸? 주술관계 확인해 볼게요. 그가 뭐예요? 탐이죠. 주술관계 성립되죠. 그럼 얘는 목적어고 얘는 뭐예요? 목적? 보어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이때 콜 쓸 수 있지만 name 쓸 수 있어요. name은 이름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이름을 짓다, 이름 붙이다, 이름 부르다 다 돼요. 그러면 그를 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탐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얘들 어법상 같아요. 이렇게 되면 수동태로 바꿔보면 자, 어느 게 주어로 와요? 여기 나오는 그쵸. him 목적어가 주어로 오죠. 그러면 he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수동태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그쵸. is called나 또는 얘는 is 뭐예요? name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목적어가 주어로 갔고 동사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 목적 보어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그대로 내려오죠. 자, 보어는 항상 그대로 내려와요. 그럼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에 탐 요대로 내려오죠. 요렇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수동태 문장이 되면 그쵸? BPP 수동이 되면 항상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야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탐 얘는 목적어 아닌가요? 얘 목적어예요? 아니죠. 얘는 목적 보호였던 게 내려와서 지금은 누가 탐이에요? 그가 탐인 주격 보호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is called나 또는 is named 뒤에 항상 이렇게 명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명사는 목적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목적어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있던 목적어 얘가 어디로 갔어요? 맨 앞에 주어로 갔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얘 목적어 주어로 갔기 때문에 얘 목적어 아니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원래는 목적 보호했던 게 뭐가 됐어요? 주어 보호가 된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 보호는 항상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보호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는 탐이라고 불리고 탐이라고 뭐예요? 이름 지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버전에서 지금은 콜드죠. 콜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불리는 그렇죠. 인상주의라고 불리는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죠. 동사 있으면 불리다. 요거 없으면 불리는 그쵸. 자, 그러면 cold impressionism 얘가 앞에는 movement를 꾸며주죠. 인상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예술운동에서 뭐라고요? 리더가 되었다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모네 and other impressionist painters 여기까지 끊을까요? 모네와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wanted to paint 끊을게요. 뭐 하길 원했어요? 그리길 원했죠. outdoors 어디를요? 실외를요. and 세모하시고 자 show 병치시킬게요. 뭐하고? 원칙 아니죠. 뭐하고?
paint죠. 그죠? 자, to 부정사 안에 paint 1번, 그 다음에 show가 뭐예요? 2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리기를 원했고, 어떻게 돼요? 보여주기를 원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The effect of sunlight. sunlight이 뭐예요? 햇빛. 햇빛의 effect 뭐? 효과. 그쵸? 햇빛의 효과를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주제문인 것 같아요. 근거 있나 볼게요. 뒤에. 자, because부터 갈로 해서 sunlight까지. Because he was fascinated with 있나요? 자, was fascinated with 형광펜 할게요. 자, fascinate 하면 우리가 유혹하다, 매혹시키다 이런 뜻인데 지금 수동태로 바뀌었죠. was fascinated with 뭐뭐에 매료되다. 그럼 아까 햇빛을 그리고 햇빛을 보여주기 원한다고 했는데 왜 햇빛을 보여주기 원하냐면 그는 매료되었기 때문이죠. 뭐에? 햇빛의 changing effect, 시시각각 변하는 뭐 효과에 대해서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앞문장이 주제문이 맞네요. 걔가 주제문이고 왜 그렸는가 근거가 뭐예요? 요 문장부터 있죠. 그러면 여기 읽을 필요 없죠. 답 찾으면 되죠. 자, 그럼 보기로 바로 갈게요. 1번. 자, impressionism 있나요? 자, 주어가 지금 뭐예요? 인상주의. 자, 우리가 보기를 볼 때 항상 주어가 키워드예요. 주어가 중요해요. 자, 이 글은 지금 인상주의에 관한 글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아니죠. 뭐예요? 인상주의 얘들이 뭘 그렸다? 그쵸? 햇빛을 그렸다. 햇빛 그렸다. 걔가 주제죠. 그쵸? 자, 그거 자꾸 주제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 조금 더 볼까요? 그럼 햇빛을 그렸다. 얘가 분명히 지금 주제문,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또 우리가 그 반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반전이 있을까봐 싶어서 이걸 다 읽으면 안 되죠.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봐주면 돼요. 계속 내용 이어가는 거야.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비토벤부터 갈로 해서 1894까지. 1892년부터 1894년 사이에 그는 그렸습니다. 20 picture, 20개의 그림을 O부터 갈로 해서 어디까지? Church까지. 그쵸? 교회 그림을 그렸죠. F부터 갈로 해서 times까지. 다른 시간에. 그리고 from부터 갈로 해서 끝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떴을 때부터 뭐예요? 해 질 때까지. 그렇죠? 교회에 시시각각의 그림을 그렸죠. 해 뜨고 해 지고 뭐예요? 햇빛의 양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그렸다. 계속 그대로 이어지죠. 햇빛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구나. 그렇죠? 됐죠? 그래서 1번에 impressionism, 인상주의가 나왔죠. 얘는 가장 중요한 예술 운동이었대요. 언제? 프랑스에서. 지금 걔 얘기하는 거 아니죠? 틀렸고요. 2번 보니까 자, impressionist 클라우드 모네는요. 끊고 페인트 그렸습니다. 픽처 그림을 데프터 갈로 해서 끝까지 뭐하는 그림? showed 보여주죠. 변화하는 햇빛의 뭐? 효과. 그죠? 얘가 정답이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클라우드 모네는요. 페인티드 그렸죠. 많은 그림을 오부터 갈로 해서 끝까지. 자, haystack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집 같은 걸 건초라고 하죠. 건초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걸 haystack이라고 해요. 건초를 쌓아둔 것. 그 다음에 우리 cathedral 있나요? 그 뒤에? 얘는 뭐예요? 성당이에요. 우리 교회 그렸죠. 언제 성당 그렸어요? 그렇죠? 성당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보면 The Impressionist Claude Monet's painting 여기까지 주어져. 끊고 모네의 그림은 was despised. despised가 뭐 하는 거예요? 경멸하다죠. 경멸하다. 근데 was despised, were despised 뭐예요? 경멸 당한 거죠. 그리고 rejected 뭐 했어요? 거절당했죠. 그러면 자 end 세모 하시고 자 despised가 1번이죠. reject가 뭐예요? 2번이죠. 그러니까 둘 다 수동이에요. 경멸당하고 거절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처음에 이런 내용 없었고요. 됐어요. 자 우리 그러면 요거 5번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 맨 앞에 문법 테스트 1 들어갈 건데 지금 제가 쉬는 시간 좀 줄 건데 그냥 마냥 쉬시지 마시고 테스트 1 하나 좀 풀어주세요. 그쵸? 풀고 하고 조금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뒤로 좀 갈게요. 뒤로. 그쵸? 굉장히 좁고 앞에 있는 사람 배 터지겠어요. 그죠? 쫄려가지고.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 뒤로 조금씩 움직일게요. 좀 널널하게 할게요. 너무 답답해 보여 지금. 그쵸?
그리고 뒤에 너무 복잡복잡하면 자,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앞에 자리 많습니다. 그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